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용 설명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 설명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설명서와 온라인 예절 교육입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설명서는 8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 설명 꼼꼼히 읽기.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을 올릴 때 꽤 자세히 설명 글을 적어 놓도록 할 건데요. 1번부터 보시면 동영상 주소를 제일 먼저 적어 둡니다. 보통 영상을 1개에서 2개 정도 올려드릴 텐데요. 그 밖에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여기에 또 첨부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과제 작성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 과제가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순서대로 과제를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적어 드릴 거예요. 설명글을 적는 위치까지 이렇게 비공개 댓글에 적어주세요 라고 자세히 적어 두었죠. 이런 걸 자세히 읽지 않고 어디에 적어요? 비공개요? 수업 댓글이요? 여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꼼꼼하게 글을 읽고 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위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문지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해당 페이지 하단에 과제나 자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외에도 참고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이 하단에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안내를 꼼꼼히 읽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영상 내용 충분히 공부하기.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을 받죠. 그런데 과제 중에 하나로 이런 퀴즈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과서 10쪽을 보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으라는 퀴즈를 풀려면요. 이렇게 3개의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동영상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업에 집중하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누워있거나 자거나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온라인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넷째, 교과서 준비하기. 선생님이 대부분의 내용을 영상에 띄워주겠지만 내용에 집중하고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바로 교과서인데요. 우리 학교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여러분은 준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섯째, 시간 지키기.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수업을 몰아서 하겠다 혹은 나중에 듣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미루고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수업이 6에서 7교시 가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시간 분량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미루다 보면 여러분 과제 폭탄에 시달리게 되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들어와서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술과정 수업이 수요일 1, 2교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 2교시에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그 시간에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최대 일주일까지 무조건 과제를 제출하셔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시간 엄수는 필수입니다. 여섯째, 완료로 표시 누르기. 이건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과제를 할 시에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답변을 달 수가 있죠. 혹은 비공개 댓글, 수업 댓글에 글을 남기는 형태로 과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제를 단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반드시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선생님한테는 미제출한 학생으로 뜹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제를 안 한 학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겠죠. 수업이 끝나고 과제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완료로 표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기. 온라인 수업, 인터넷 연결도 잘 안 되고 핸드폰은 꾸적고 그리고 과제는 너무 많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면 편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란 무슨 말인가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질문은 교과방에 남기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질문을 남기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 질문에 그때그때 답변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 남기면 되냐면요. 교과방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화면에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해보세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과제에 비공개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쭉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예절 설명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절 설명서는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존댓말, 바른말 쓰기.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 화면 뒤에 내가 숨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평소 안 쓰던 욕설이나 안 좋은 말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해서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에서도 예절 지키기.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한 댓글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줌을 통해서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안 좋은 말을 하면 상처를 주게 되죠. 이런 걸 피하고 예절을 지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저작권, 초상권 지키기.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 선생님도 이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실제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훨씬 많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저작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수업 자료에 대한 권리는 선생님에게 있죠?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퍼가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선생님의 얼굴이나 혹은 어떤 자료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을 잘 지키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실명제 사용하기. 실명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명제는
실제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익명제가 있겠죠. 실명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준 계정과 본인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했고 과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출석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문의에 답변하기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익명을 사용하거나 모르는 아이디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 앞에 얘기했던 뒷담화나 욕설이나 이상한 글을 올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는 선생님 주기적으로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사진으로 일상 공유하기. 여러분의 일상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셔도 되긴 합니다. 일상사진 가능하고요. 풍경사진 가능합니다. 셀카도 좋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본인이 꼭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되도록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과제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컴퓨터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가 본 화면인데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우측에 네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댓글에 설명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 네 과제가 게시물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 추가 또는 생성을 통해서 사진을 올려주시고 비공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내 과제에 추가 또는 생성을 누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사진을 올리고 싶을 때는 파일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고 나는 구글 문서로 편집해서 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문서를 눌러서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아까 온라인 수업 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꼭 뭘 눌러야 된다고요? 맞아요.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찍은 일상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간단한 설명글이죠. 일상 사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과제에 파일을 눌러서 올리시고요. 집 근처 벚꽃을 구경했어요 라는 간단한 설명글은 비공개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아까 설명했듯이 교과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 메일 주소를 띄워드리니까 여기에 부끄러운 친구들은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